예, 그러면은,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는 SENet이고요. 이 SENet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발표했던 모바일 넷이 있어요. 이 모바일 넷이랑 SENet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이펙티드 넷이라는 걸 알아야 돼가지고 요거 두 개를 공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잠깐 넘어가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조금 내용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뭐 내용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일단 넘어가고, 일단 SENet 먼저 얘기를 할게요. SENe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 대회 있잖아요. 여기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표됐던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ENet이 이제 이미지넷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채널 간의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인터 디펜던시를 모델링 해가지고 그 모델링된 정보로,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거를 모델링하고, 이거를 모델링한 것 가지고 이제 피처의 채널을 보았을 때 어떤 채널은 중요 중요도가 높게 봐야 되고 어떤 채널은 중요도가 낮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피처에 대한 기여도를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령대서 할 때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키랑 몸무게 간의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키에 해당되는 어떤 분포가 나올 거고, 몸무게에 해당되는 어떤 분포가 나왔을 때 요 두 개 분포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정량 지표로 상관성이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이 상호 의존성은 그 상관성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SENet 같은 경우는 이 상호 의존성이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들만 복잡한 상호관계 의존 관계라고 하는데, 따지면 비선형 모델이에요. 그럼 이 비선형 모델을 모델링 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FCL 레이어로 어떤 이제 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지표들에 대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적용을 해서 나온 값이 이 상호 의존성, 이 비선형 모델을 모델링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호 의존성, 이 비선형 모델이 그냥 FCL 레이어 몇 개의 묶음으로 그냥 모델링이 됐다라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냥 퉁쳐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떤 피처가 있을 거고, 이 피처는 사실 4차원 데이터잖아요. 4차원 데이터에서 채널만 뽑아내요. 채널만 뽑아내면 이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겠죠? 이 3차원 데이터를 다시 또 1차원으로 스퀴즈, 그러니까 채널 차원 축소겠죠? 차원 축소하면 이 하나의 채널에 대한 대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뭐 1이 나올 거고, 어떤 거는 뭐 2가 나왔을 때 그 대표 값들을 FCL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그 값들이 이 채널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어떤 정량화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량화된 지표를 이게 이 SEnet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봤었을 때 이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랑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블로그에서 이 SEnet 자체의 계산하는 과정이 어텐션 스코어랑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결과값을 어텐션
스코어라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텐션 스코어가 나왔을 때 이 값들이 0.0에서 1의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0.1이 될 거고, 뭐 여기 뭐 남색은 0.9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값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이어를 통과한 피처 맵에다가 이 어텐션 스코어로 곱하는 거겠죠? 그럼 곱하게 되면은 빨간색 0.1이 곱해진 채널 그 피처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 이 0.9가 곱해진 남색의 피처는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다시 본다면은 그 이제 예전에 이제 했던 건데, 이 강아지라는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를 시키면은 이렇게 다양한 피처 맵에 대해서 채널별로 뭐 어떤 이제 결과값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뭐 지금 보면 쉘로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강아지 모형에 대해서 특정 그 엣지 포인트를 캡처를 할 텐데, 지금 여기 맥스풀 요 가운데 거 보면은 이 강아지의 엣지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대한 피처만 강하게 캡처를 했고, 요 마지막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강아지의 그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피처만 강하게 캡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처가 여러 개의 채널로 나오는데, 그 채널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은 아예 캡처가 아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피처가 발생할 거고, 강아지 전체의 얼굴에 대해서 캡처는 그 딱 봐도 이 피처의 채널은 딱 봐도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바라보면은 더 모델이 객체를 검지하는 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SENet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 거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도가 없다라고 봐서 어텐션 스코어가 0에 가까운 값이 곱해질 거고, 여기 부분은 딱 봐도 강아지의 얼굴에 대한 캡처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어텐션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값이 곱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SENet의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통과한 피처맵이 있을 거고, 피처맵에 대해서 뭐 상호 의존성을 모델링하는데, 그 상호 의존성은 우리는 잘 어떻게 그 비선형 모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FCL 레이어를 적용시키면 이게 비선형 모델을 모델링해서 상호 의존성을 그 정량 지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서 나온 값들이 시그모이드 적용하면은 다 0에서 1 사이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텐션 스코어라 명명을 해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각 채널별로 곱해가지고 채널 간 중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레이어, 그 피처의 채널은 중요도를 거의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나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강아지 전체 외형을 잘 캡처한 그 피처의 채널은 중요도를 높게 바라본다 라는 게 이 SENet의 메인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Net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질문 거는, 하나만. 네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텐션 스코어는 어쨌든 그 액티베이션 값에서 이제 스코어가 높겠네요. 액티베이션 값이 높을수록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거죠. 뭐 픽셀 값에 뭐 이런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값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가 결정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나온 것들을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예. 그래서 이 특정 액티베이션이 높은 레이어랑 낮은 레이어를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SENet이 이게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됐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SE 블럭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SENet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블럭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논문에서는 그 이제 기존의 인캡션 네트워크랑 그리고 레즈넷 네트워크에다가 이 SE 블럭을 적용을 시켜서 SE 버전 인캡션이나 SE 버전 레즈넷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한 게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SE 블럭은 스퀴즈 앤 익스텐션 블럭이라고 그 플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스퀴즈,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의 차원을 축소하라 하는 거죠. 차원을 축소시킨 다음에 익스텐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피처 맵에다가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곱하는 리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 에버풀링 레이어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채널에 대한 대표값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확장 과정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상호 의존성을 모델링 하는데, 그 상호 의존성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L이죠. FCL 몇 개 적용을 하면은 그게 그 상호 의존성을 모델링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퉁쳐가지고 결과값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리덕션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그 노드의 개수를 줄여주는 과정이 포함이 돼요. 이 노드의 개수를 줄여주는 과정이 왜 포함이 되냐면은 그 연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려고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덕션 레이쇼를 그냥 적용을 안 시킨다면은 그냥 뭐 그 채널의 개수가 4개가 들어가면 그냥 44444 요런 식으로 44 요렇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렐루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는 따지고 보면은 채널의 개수로만 되어 있는 하나의 그 스칼라 정보값들의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에 맞춰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다 그 원본 피처 아웃에다가 곱해줘가지고 채널 간 중요도, 어떤 채널은 기여도를 높게 바라보고 어떤 채널은 기여도를 낮게 바라보는 식으로 리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 블럭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SE 블럭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논문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인캡션 레이어를 보면은 인캡션 모듈이 있고 넥스트 인캡션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블럭 안에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이는 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듈이고, 그러면 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 여기에다가 SE 블럭을 넣어가지고 SE 인캡션 모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오른쪽 그림처럼 레지넷에 대한 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렐루가 들어갈 텐데, 여기 사이에다가 SE 블럭을 넣는 SE 레지넷 모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논문에서 SE 블럭을 이란 아이디를 제시했는데, 이 SE 블럭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방법으로는 레지넷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 레지넷 블럭이 있고 그 뒤에다 붙이는 게 있고 앞에다 붙이는 거 있고 뭐 그 이제 레지넷 전체 블럭 다음에 붙이는 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SE 블럭 붙일 수 있으니까 너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붙여서 써라. 이게 이 SE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그 SE 블럭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각 과정별로 SE 블럭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인캡션 모델이랑 레지넷 모델에다가 SE 버전을 변경하는 거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논문에서 그나마 가장 주의 깊게 설명했던 게 이 스탠다드 SE 블럭, 그러니까 레지넷 블럭의 메인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다가 SE 블럭을 적용하는 요 B 과정이랑, 그리고 모듈과 모듈 사이에 SE 블럭을 끼워 넣는 요 과정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어요. 일단 뭐 SE 블럭 코드를 설명을 하자면은, 코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퀴즈 패스에서는 그냥
어댑티브 에버풀 적용을 시켜가지고 C11 이렇게 스퀴즈를 하죠. 스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패스에서는 요 FCL 렐루 FCL 시그모이드 적용해서 요 시그모이드 이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은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포워드 패스에서 마지막에 요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그 어텐션 스코어를 어쨌든 피처는 4차원 데이터니까 4차원 데이터에 맞게 채널을 확장을 시켜서 곱해준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곱하는 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브로드캐스팅은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이제 차원 확장을 해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H랑 W 두 개가 차원이 축소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expand as를 넣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차원 늘려준 다음에 이제 리캘리브레이션을 적용을 시켜서 이 SE 블럭 전체가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했고 일단 이 SE 블럭을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캡션 V3에다가 모듈과 모듈 사이에 SE 블럭을 적용을 시키는 SE 포스트 블럭 과정을 하나 설계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레즈넷에다가 스탠다드 SE 블럭 그러니까 레즈넷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러니까 메인 컨볼루션 레이어 뒤편에다가 SE 블럭을 넣는 방식으로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기존 오리진 인캡션 레즈넷이랑 SE 블럭을 적용을 시킨 거랑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인캡션에다가 SE 포스트 블럭을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게 다른 블로그에서 한 거를 보니까 인캡션을 다 일일이 구현을 하고 거기다가 SE 블럭을 끼워 넣는 식으로 그 코드를 구현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이게 토치비전 라이브러리에 잠시만요. 여기 이제 토치비전 라이브러리에서 사전 그 프리트레인드된 인캡션 V3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프리트레인드된 인캡션 V3를 제공한 것과 덧붙여서 이 인캡션 V3 자체에 대한 모델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델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모델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SE 블럭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SE 블럭이 적용된 SE 버전 넷이랑 오리진 넷이랑 성능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치비전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델스 인캡션 V3 쓰면서 받는, 이게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토치비전 라이브러리 모델스라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있고 하나는 파이토치에 그 파이토치 허브라는 게 있어요. 그 파이토치 허브 라이브러리에 접속을 하면 거기서도 이 똑같은 인캡션 V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그 모델을 변조를 시켜야 되는데 변조는 어떻게 시켰냐면은 그 인캡션 V3에다 모델을 일단 다운로드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운로드된 모델을 보면은 이 믹스드 5, 아니, 믹스드 5, 그 다음에 6, 7에 해당되는 블럭이 있고 그 하위 블럭으로 믹스드 5는 B, C, D,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 A부터 D까지 있고 7 같은 경우 A, B, C라고 명기된 하위 블럭이 이렇게 각각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 존재하는 모듈에서 나오는 아웃풋 피처스의 맵의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웃풋 피처스 맵의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 이 믹스드 5B 같은 경우는 1, 256, 35, 35가 나오는 거고 6A 같은 경우 768, 17, 17이 나오는 건데 이 SE 블럭을 적용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의 사이즈에서
이 채널 정보만 채널 정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채널 정보를 캡처를 요게 이제 그 블럭에서 나오는 아웃풋 피처스의 쉐입이 어떤 형식인지 캡처하는 코드예요. 이 코드를 넣어가지고 각 블럭별로 출력되는 모듈의 최종 피처를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정보도 있잖아요. 채널 정보. 이 채널 정보를 딕셔너리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딕셔너리를 불러와가지고 이 모듈의 출력 부분 뒤편에다가 이 SE 블럭을 끼워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듈 부분 뒤편에다가 SE 블럭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하고 이 SE 블럭을 끼워 넣을 때 채널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 채널 정보는 사전에 그 피처의 캡처하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 모델의 그 피처의 정보를 확인을 했다.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딕셔너리를 저장해서 이거 딕셔너리를 계속 불러오는 식으로 SE 블럭을 끼워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좀 괜찮습니다. 예, 그럼 여기, 어쨌든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레이어랑 SE 블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듈이죠. 모듈 7C라는 거 뒤편에다가 SE 블럭이 끼워 넣어진 상태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게 잘 끼워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끼워 넣은 다음에 이제 성능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능을 비교 분석을 할 때는 어쨌든 모듈이 있고 SE 들어가고 모듈이 들어가고 SE가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이게 레이어 중간중간에 막 끼워진, 그 SE 블럭이 막 끼워지는 구조다 보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그 비교를 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예 프리트레인드 되지 않은 오리진 모델이랑 SE 버전이랑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그 논문의 취지에 좀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그 이제 현태님이 발표하셨을 때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모델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할 때 0%부터 이렇게 어큐리시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특정 어큐리시 얼마나 더 빨리 다다랐느냐 그거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은 애니멀 10을 사용을 했고 똑같이 이제 에포크 15만 돌렸을 때 가장 최종으로 도달했던 액큐리시를 비교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생짜 인캡션 V3 대비 이 SE 블럭이 포함된 인캡션 V3 블럭이 조금 더 성능이 더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캡션 V3랑 SE 버전 인캡션 V3랑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지넷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 레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레지넷 18이랑 레지넷 34 같은 경우는 베이직 블럭으로 구성된 레지넷 모듈, 이렇게 레지넷 모듈이 베이스 블럭으로 적용된 게 여러 층이 쌓인 거고 뒤에 있는 50이랑 152 같은 경우는 마틀렉 버전의 레지넷 모듈이랑 모듈이 기본 블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여러 개 쌓이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레지넷 18이랑 그 다음에 레지넷 50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SE 블럭을 적용을 하는 식으로 총 4개의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모델스 이렇게 레지넷 50, 레지넷 18 이렇게 다운을 받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면은 이 시퀀셜 들어가고 시퀀셜 안에 이 베이직 블럭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면서 컴브, 배치놈, 렐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마틀랩 버전 그러니까
50, 101, 152 같은 경우는 시퀀셜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바틀렉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컴브부터 쭉쭉쭉 쌓이면서 마지막에 다운샘플링까지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까 말했던 요 어디였냐? 요 스탠다드 SE 블럭, 요 레지듀얼 블럭 뒤에다가 SE 블럭 넣으면서 그 전체의 모습이 구성이 되려면은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뒤편에다가 SE 블럭을 넣어야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이 SE 블럭 넣는 변조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변조되는 위치가 이 BN2나 BN3 뒤편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 모델에 대한 구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서브 모듈의 클래스 네임이 베이직 블럭인지 바틀넷 버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텐데 그 레이어가 BN2라는 이름을 가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인지 아니면은 BN3라는 이름을 가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레이어 체인지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그 서브 모듈 뒤편에다가 이 SE 블럭을 끼워 넣는 식으로 넣으면서 이걸 시퀀셜로 다시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그 서브 모듈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한번 이 모듈, 네임드 칠드런이랑 그 네임드 칠드런 블럭 뒤에 여기 부분에다가 프린트 붙여 넣으면은 이 모듈 네임이랑 모듈 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모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델의 구조를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모델에 대한 변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그 실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실습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이제 누군가 만들어 오는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그 모델을 살짝 변조를 한 다음에 변조를 한 거 가지고 뭐 파인 튜닝이나 아니면 뭐 제로샷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미세 조정 같은 걸 수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변조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실습을 했고 그 실습을 하면서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실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부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아예 생짜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가져온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변조를 하고 그 변조하는 과정에 SE 블럭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총 8개, 8개라네. 4개를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그 애니멀 10으로 놓고 이 에포크 10만 돌렸을 때 총 결과값을 비교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레이어 개수가 그 레지던트 18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레이어가 쌓여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 18 같은 경우는 SE 블럭을 도입을 시켰을 때 성능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레이어 50, 그러니까 레이어가 충분히 쌓여있는 모델에 대해서 그 SE 블럭을 도입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했었을 때 빠르게 이제 에큐리시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SE 블럭을 도입을 시키면은 좀 더 빠르게 그 에큐리시에 도달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SE를 적용을 시킨 레지넷 50이 그 SE를 적용을 시키지 않은 레지넷 101이랑 나중에 비교를 하니까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E 블럭을 도입을 시키면은
충분한 레이어가 쌓여있는 모델에 한해서는 그 뎁스를 깊게 하지 않아도 이게 빨리 그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SE 블럭의 그 전반적인 그 모델의 논문에서 그 표현하고 싶은 레즈넷의 그 기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SE넷의 전반적인 코드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전체까지 하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바로